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6 13주차 문법 용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용언은 활용하는 말인데요. 이 용언은 품사의 한 종류죠. 자, 품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단어를 성질에 따라 묶어 놓은 갈래라고 했어요. 품사가 뭐라고요? 단어를 성질에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 그러니까 품사는 한마디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질에 따라 분류할 때 세 가지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첫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 형태를 따라 분류할 때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눈다. 불변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다.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말이다. 불변어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있다. 자, 체언이라는 말은 문장에서 뼈대가 되는 말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말이다. 그 다음에 수식어는 수식해주는 말이란 뜻으로 무엇을 꾸며주는 말로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관계어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로 조사가 있다.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용어는 활용하는 말이다. 자, 이것은 기능에 따라 5가지로 나눈 거고 의미에 따라서 나눠본다면 체언, 즉 문장에서 뼈대가 되는 말은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생략도 가능하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는과 를. 그래서 나, 너, 대명사 뒤에 조사가 붙죠. 그 다음에 책상을 옮겨라. 명사 뒤에 조사가 붙죠. 그 다음에 첫째로 할 때 첫째, 다음에 로라는 조사가 붙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하고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한다. 명사, 사물의 이름을 알려준다. 대명사, 사물의 이름을 대시가리킨다.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자, 그럴 때 대명사는 또 다시 하위 항목으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화자 말하는 사람은 1인칭, 듣는 사람 2인칭. 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3인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 대명사가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부정칭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지칭 대명사가 있다. 부정칭 대명사는 정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죠? 다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미지칭 누구세요? 저기밖에 누가 있는데 누가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특별한 1인을 말하는 거. 부정칭은 대다수, 다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의문대명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을 의문대명사라고 한다. 수사, 양을 나타내는 것과 순서를 나타내는 거.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그 다음에 명사는 다시 성격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으면 차림 명사. 수식어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거. 나, 너, 그들, 책상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반대말, 자립의 반대말, 의존명사, 수식해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이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것, 따름, 뿐, 수, 그 다음에 개 이런 거죠. 그죠? 나는 먹을 것만 좋아해. 나는 먹을 따름이야. 나는 먹을 뿐이야.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연필 새 개가 있어. 이런 거죠. 새 사람이 있어. 이런 거예요. 의존명사. 그 다음에 쓰임에 따라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가 있죠. 쓰임에 따라서 자, 보통명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명사, 책상, 사람, 컴퓨터 이런 거고요.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 한국, 대한민국, 서교수 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조사도 했나요? 관형사 부사도 했네요. 자, 그러면 관형사 부사는 뭐냐? 관형사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죠. 수식어이니까 뭘 꾸며줘요? 관형사라는 뜻이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체언이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니까 관형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관형사 뒤에는 반드시 체언이 나온다. 예를 들면 새 신발, 사랑. 새 신발,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헌 옷, 뭐 이런 거죠. 헌 관형사, 새 관형사.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게 관형사인지 명사, 대명사, 수사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네요. 하나만 주세요. 와 한 명이 출석했다. 둘 다 하나라는 숫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하나만 주세요는 만이라는 조사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하지만 밑에 한 명이 출석했다. 얘가 만약에 수사라면 한의 명만, 한을 명만, 한만 명만, 한도 명만 이렇게 조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넣어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뭐라고요? 수관형사라고 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뭘 꾸며주는 말입니까? 바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로 부사 뒤에는 뭐가 와요? 용언이 온다고 했죠. 용언을 활용하는 말,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사의 종류는 문장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분 부사가 있다. 그럼 성분 부사는 뭐냐면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거고요.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 모름지기 따라서 이런 말은 문장을 꾸며주니까 문장 부사. 성분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는 거고. 다음에 관형사도 역시 성상관형사와 지시관형사가 있다. 그러면 성상관형사는 뭐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 예를 들면 헌, 새 이런 거죠. 하지만 지시관형사가 있다. 그것은 이거죠. 책을 줘. 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그는 대명사인가요? 아니요. 그의 책을 줘. 그러면 의미가 변해요. 저기 있는 책을 줘. 그죠? 이런 거 다 저기, 뭐, 이것, 이런 거 다 뭐예요? 지시관형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사. 조사 아직 안 했는데. 조사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용언입니다. 그래도 조사 우리가 한번 예습은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조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요? 격조사와 이거 우리 시험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보조사랑 나머지 하나 뭐 접속조사. 자, 보조사는 격조사는 뭐라고요?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거 7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계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7가지. 그 다음에 보조사는 은는 만도 마저주차까지 요나해가지고 이 보조사는 앞에 있는 체언의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문장 성분에도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는 것. 단 관형사 자리에는 쓸 수 없다는 것. 요거 기억해 두시고. 접속조사는 와, 과, 앞 단어와 뒤 단어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단어. 그 다음에 감탄사 했어요. 부름, 대답, 느낌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오늘 용언, 동사는 뭐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서술격 조사도 활용해요. 뭐뭐이단데 선생님, 교순과 교수는 선생님이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교수는 선생님이다. 주어 서술어고요. 선생님인 교수는 관용어 체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란 체언에다가 이라는 서술격 조사 이에다가 니은 관용사용 전성 어미가 쓰인 것. 자, 오늘 이 용언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품사에 대해서 했던 거 복습한 거예요. 자, 용언 활용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언에 해당하는 거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자, 용언은 문장에서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로 쓰인다. 는 얘기죠. 서술어로 쓰이고 동사, 형용사 다음에 서술격 조사까지 봅시다. 서술격 조사가 이제 활용한다. 용언이다. 자,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 한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졌고 활용할 때 어미의 형태가 변한다.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벌써 밥을 다 먹었겠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먹었겠다가 용언이죠. 그러면 여기 그죠?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먹다, 먹고, 먹으니 먹겠다. 그래서 먹은 어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은 뭐냐? 어말 어미 어간 다가 어말 어미 어말 어미가 무슨 뜻이에요? 말 끝에 오는 어미란 뜻이고요. get은 어말 어미 앞에 온다고 그래서 선 어말 어미예요. 그런데 선 어말 어미가 하나 더 있네요. 얘도 선 어말 어미인데 기능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get은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고요. 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데요.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미의 종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다 외워두면 좋지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자주 듣고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언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볼 때 뭐가 연결어미지? 뭐가 종결어미지? 뭐가 전성어미지? 이게 한 번씩만 보고 갑시다. 자, 일단 말 끝에 오는 어미예요. 어말 어미는 말 끝에 오는 어미인데 이 말 끝에 오는 어미는 또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종류가 하위 항목으로 많이 나뉘죠. 어미의 종류는 크게 4가지인데 다시 어말 어미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뭐예요? 종결어미가 아니고 어말어미를 다른 말로 종결어미라 합니다. 어말어미는 종결어미라 하고요. 첫 번째 종결어미의 종류 평서형 종결어미는 뭐뭐 다로 끝나요. 나는 밥을 먹었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끝나죠. 두 번째는 청유형 어미가 있어요. 청유형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하기를 요구하는 거. 우리 공부하자, 밥 먹자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명령형 어미가 있습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씻어라. 뭐 이런 거죠. 명령형 어미. 뭐뭐해라로 끝나고 네 번째 의문형 어미. 밥 먹었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감탄형 어미가 있습니다. 밥 먹는구나, 잘했구나 이런 거죠. 자, 요게 지금 어말 어미의 종류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선어말 어미의 종류를 봅시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그러니까 이 뭐뭐한 다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주체를 높여주는 선어말 어미. 뭐가 있냐면 의식. 얘기했죠? 의는 매개모.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할 때 기본형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미, 어간을
분석한다고 그래요. 쪼개는 걸 분석할 때는 기본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하다잖아요. 하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시, 어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에서 하는 간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시가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어은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요는 어말, 어미이에요. 어말, 어미인데 어가 어말, 어미고요. 어미를 따지면 요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보조사. 보조사는 뭐냐면 이게 없어도 요라는 게 없어도 보조사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보조사. 어가 어말 어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요거 한 종류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것은 엇과 앗, 그리고 엇과 앗이 있다고 그랬는데 엇과 앗의 차이점은 뭐예요? 모음 조화라고 했죠. 모음 조화는 뭐냐면 으는 음성 모음이고 반대 는 양성 모음이고 이는 중성 모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음성 모음은 음성과 양성은 단어가 주는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음성 모음은 우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 양성은 밝고 가벼운 느낌, 중성은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말에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면 선어말 어미도 양성 모음으로, 앞말이 음성 모음으로 끝나면 뒤에 어미도 음성 모음으로, 예를 들면 간다, 같다라고 해보죠. 같다라고 할 때 기본형이 가다죠. 에다가 앗 플러스 다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을 쓴 이유는 아가 앞에 있는 가가 양성 모음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먹었다를 보면 먹었다. 먹이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먹에다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엇은 엇을 두 번 썼고요. 앗엇은 엇을 두 번 쓴 건데 여기도 앗엇은 앞말이 양성 모음일 때 앗엇. 그 다음에 앞말이 음성 모음일 땐 엇엇. 그러면 앗과 얘네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엇과 앗을 한 번만 써줄 때는 과거와 현재 변화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어제 병원에 갔는데 오늘은 간지 안 간지 알 수 없어. 그럴 때는 병원에 갔다고요. 그 다음에 갔었다는 뭐냐면 과거에는 병원에 갔었는데 현재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예로 선생님은 예뻤었어요. 자, 예뻤어요. 예뻤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은 예뻤어요. 얘를 분석해 보면 기본형이 예쁘다잖아요. 예쁘다에다가 엇이 두 번 사용된 거 아니네요. 예뻤었어요 라고 해야 되겠다. 예뻤었어요. 예쁘었어. 요 두 가지를 봐요. 예뻤어요를 분석해 보면 기본형이 예쁘다잖아요. 에다가 플러스 어요예요. 근데 여기는 기본형 예쁘다에다가 엇이 두 번 들어갔어요. 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기본형이 예쁘다인데 예쁘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그렇으니까 과거에는 예뻤는데 현재는 예쁜지 안 예쁜지 몰라. 이런 이야기고요. 예뻤었어요. 그러니까
시 두 번 들어갔어. 그러니까 현재는 안 이쁜 거예요. 오케이? 현재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엇을 두 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쁘는 뭐가 돼요? 어간.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는 어말 어미, 요는 보조사, 존칭을 나타내주는 보조사라고 해요. 여기도 똑같죠. 예쁘, 어간, 엇.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데 현재는 안 예쁘다는 거. 어말 어미, 요 보조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get 시 있습니다. get. 그 다음에 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내일 공부하겠다. 미를 나타내고 나는 내일 학교에 가리라. 리도 그죠? 미래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니은과 는이 있죠.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는, 먹는다. 없을 때는 간다. 그죠? 니은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먹는다의 먹이 어간, 는이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다가 어말 어미, 가가 어간, 니은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가 어말 어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칠판이 꽉 찼네. 이제 연결어미랑 전성어미가 남았는데요. 연결어미는 앞절과 뒷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다. 자, 연결어미는 앞절과 뒷절을 연결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이라는 의미를 모를 거예요. 자,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 안에 있는데 주어와 서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 문장을 쓸 수 없지만 큰 문장 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문장이 있고 얘가 다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학원에 왔어요. 그러면 절이라는 것은 이거죠. 바로 먹고 내가 밥을 먹다 내가 학원에 왔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은 하나인데 이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다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내가 라는 주어가 중복되니까 생략된 거예요. 여기 주어 하나, 그 다음에 서술어 하나. 이럴 때 연결해주는 어미 있고 이런 것을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가 고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어요. 내가 밥을 먹었으나 그는 떡을 먹었다. 내가 밥을 먹었지만 그는 떡을 먹었다. 내가 밥을 먹으면 학원에 간다. 내가 밥을 먹으니 학원에 간다. 내가 밥을 먹어 학원에 간다. 내가 밥을 먹게 밥을 차려다오. 내가 밥을 먹어 가지고 학원에 간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연결어미예요. 이해갔죠? 이렇게 연결어미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네 번째 전성어미예요. 전성어미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전성어미는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서술격 조사 이다일 거예요. 요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데 동사처럼 보이지 않아, 형용사처럼 보이지 않아, 서술격처럼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여? 명사처럼 보여. 그리고 부사처럼 보여. 그리고 관형사처럼 보여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처럼 보이면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것이고 부사처럼 보여 그러면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처럼 보여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예를 들어 보면 명사형 전성어미 그가 왔음이 밝혀졌다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연결어미 할 때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타났어. 그런데 그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 끝맺는 말 앞에 있는 게 연결어미를 통해서 연결되었다면 여기는 그 큰 문장 안에 절이 있는데 여기는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전성어미로 들어와 있어. 아까 연결어미는 이런 식으로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밥을 먹고 학원에 왔다. 이렇게 연결어미 고나지만 몇니 아어개지고로 쓰였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큰 문장이 있다면 여기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얘는 그가 왔다. 라는 주어 서술어 하나. 그것이 밝혀졌다. 그것이는 얘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왔음이 밝혀졌다. 얘가 그것이 밝혀졌다. 얘가 또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 하나 주어와 서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 쓰이지 못하고 문장 안에서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절이라고 해요. 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성어미가 쓰이거나 연결어미가 쓰이면 그 문장 안에 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왔다가 주어 서술어인데 왔다 대신에 이라는 전성 어미가 쓰였다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이라는 격조사가 쓰였잖아요. 그래서 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원래 명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 음이 쓰였다. 자, 그러면 그가 오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죠. 기라는 전성어미를 통해서 절로 이루어졌고 이때 얘는 음기는 전성어미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문장의 확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가 쓰였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부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냐. 이게 도록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그녀는 눈 부시게 아름답다. 그녀는 쉬이 갈 것이다. 그녀는 눈 부시도록 아름답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얘는 부시게 쉬이 부시도록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아까 여기에서는 왔음 오기가 동사였어요. 그런데 음이 쓰여서 명사처럼 보이게 해서 음기가 명사형 전성어미라면 여기는 이 도록이 쓰여서 얘네는 원래 형용사인데 부사처럼 쓰였죠. 원래 부사는 용어를 꾸며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게 도록이 쓰여서 전성어미 이게 도록이 쓰여서 부사처럼 보이는구나. 원래는 뭐다? 형용사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많습니다. 는, 니은, 을, 던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먹은 사과가 맛있다. 먹을 사과가 맛있다. 먹는 사과가 맛있다. 그 다음에 먹던 사과가 맛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먹다 이거는 다 동사인데 뒤에 뭐가 왔어요? 사과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뒤에 체언이 와서 뭐처럼 쓰인 거예요? 관형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을,
는, 던, 니은 뭐 이런 거는 뭐라고요? 는, 니은을 더는 뭐라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원래 품사는 뭐야? 동사나 형용사일 거예요. 왜? 어미라는 말이 붙었으니까요. 하지만 관형사처럼 쓰였으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다고요? 는, 니은을 던, 부사형 전성어미 이계도로,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 언제 할 거라고요? 문장의 확대해서 다시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봤냐면 어미의 종류 봤어요.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부사형 전성어미, 이계도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 이은을 연결어미, 고나지만 면니하게지고 앞절과 뒷절을 연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말어미, 평서형, 청유형, 명령형, 의문형, 감탄형 봤고요.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연결어미 아까 본 거죠. 고나지만 면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성어미 왔어요.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사형 전성어미.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두고 우리 다음 두 번째 순환할 때 한 번 더 보시면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쉬운 것만 남았어요.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동사는 원래 움직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으면 다 동사가 돼요. 자, 움직임이 있으면 동사다. 그러면 나는 지금 늙는다 동사죠. 그런데 나는 지금 예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러면 이 예쁜다는 형용사인 거죠. 그죠? 형용사인 거예요. 형용사에는 현실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어본다. 명령형 어미를 넣어본다.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를 넣어본다. 우리 위에서 했죠. 어미의 종류에서. 그래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늙는다는 말이 되잖아. 나 지금 늙고 있어. 말 되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다 동사다. 그런데 동사랑 형용사랑 헷갈리는 게 있다. 예를 들면 해가 밝는다 말 되죠? 해가. 그러니까 해가 떠오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는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동사이지만 형광등이 밝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밝는다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밝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상태를 나타내니까 얘는 형용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어떨 때는 동사로도 쓰이고 어떨 때는 뭐야? 형용사로도 쓰여. 우리 위에서 체험할 때도 어떤 단어는 어느 문장에선 관형사고 어느 문장에서는 대명사래. 이거 뭐지? 이런 거 다 뭐예요? 품사의 통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쓸 수 있어. 품사의 통용. 우리 요것도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동사 중에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그럼 자동사는 목적어의 가 없는 것.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 그래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 목적어를 우리는 객체라고 하거든요. 이 객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나는 간다. 피가 쏟는다. 새가 난다. 이런 거고요. 타동사는 나는 사과를 보았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는 사과를 찾았다. 나는 사과를 잡았다. 이렇게 뭐죠?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성상 형용사라고 하고요. 지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면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상 형용사 종류가 뭐가 있나 보니까 자, 예쁘다. 달다, 춥다, 다르다, 아프다, 바쁘다, 피곤하다, 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지시 형용사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저 옷이, 우리의 상태는 이러하다, 우리의 상태는 그러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저러하다, 이러면 지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성질이나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지시할 때 나타내는 형용사.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동사는 뭘 쓸 수 있다?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 현재 시제 우리 위에서 했어요. 뭐가 있었죠? 현재 시제 니은과 는. 그죠? 현재 시제에 니은과 는을 쓸 수 있으면 뭐라고? 동사. 쓸 수 없으면 형용사고, 명령형음이 알아 쓸 수 있으면 동사, 없으면 형용사. 청유형음이 자가 쓸 수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그런데 우리가 잘못 쓰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건강하자라는 말 자주 쓰지만 얘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요? 건강하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로 바꿔야 돼요. 뭐라고? 건강하게 지내자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건강하자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라고요? 형용사는 청유형어미, 그 다음에 현재형어미, 명령형어미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요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남았는데요. 문제가 1, 2, 3, 4, 5, 6, 7, 8, 9, 9문제가 있는데요. 그죠? 어렵지 않을 것 같죠? 자, 우리 금방 다 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해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